요즘 계속 그 설득에 또 설득과 협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이 설득의 심리학을 아주 좀 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상호성의 법칙이었고, 지난 시간에 상호성의 법칙의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였죠. 먼저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은 호의를 받고 뭔가 좀 빚진 상태가 돼서 그 빚진 상태를 갚으려고 양보를 하게 되고 또 부탁도 들어주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도 한 7, 8년 전에 이 책을 처음 봤었죠. 설득의 심리학을. 그때 한창 이제 협상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이 책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사례가 나와서 그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이 책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현상, 결과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그 인사이트가 깊은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한 책이구나 하는 걸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이 책은 조금 깊게 한 줄 한 줄 조금 잘 음미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 상호성의 법칙에서 이어갈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은 생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했는데 그 원한 것을 충족시켜주면 당연히 나는 고맙겠죠. 그런데 원치도 않았는데 나 굳이 그거 나 별로예요. 원치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떠안긴 그 호의만으로도 빚진 감정은 생겨난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런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하시네요. 미군 장애재향군인회에 의하면 이런 장애재향군인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는데요. 기부금을 호소하는 간단한 우편물을 보냈을 때는 한 18% 정도의 답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우편물에 뜻밖의 선물을 넣어서 보냈을 때는 성공률이 거의 2배로 뛰어오른다.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뭔가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주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또는 호의를 받아낼 확률이 커진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의 의미가 바로 이 심리학적인 요소가 우리 그 인류 문명의 어떤 그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짚어내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이 상호성 법칙,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빚진 마음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호의를 갚는다라는 이 상호성 법칙의 사회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런 상호성의 법칙은 사람들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성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선심을 쓰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나에게 선심을 쓰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돕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상호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이런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남의 호의를 그건 내가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고 해서 쉽사리 거절,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 왜냐?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기초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 마르셜 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류 사회가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참 명언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 사회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의무가 있다. 첫 번째는 선물을 주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두 번째가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세 번째가 또 받은 선물에 언젠가는 보답해야 될 의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라는 여기에 좀 눈길이 갑니다. 선물을 저 사람이 주는데 저거는 내가 별로 원치 않는, 또는 뭐 내가 왜 저 선물을 난 필요 없는데, 하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인류 문명에는 우리도 알든 모르든 이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은 의도적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즉 상대방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빚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선물을 떠안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리건의 실험, 리건 교수의 실험이 있었죠.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피터라는 조교가 어떤 그 학생을 불러놓고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자원봉사자한테 잠깐 다른 방에 갔다 옵니다. 피터가, 조교가 갔다 온 다음에 옆방에 콜라가 있던데 이 콜라 한 잔 드실래요? 이러면서 콜라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뭘 좀 사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콜라를 건네받았던 사람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사줬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자, 콜라를 주긴 줬는데 콜라를 받은 사람들은 애초에 피터란 조교한테 내가 목이 마르니까 콜라 주세요, 이런 얘기를 먼저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콜라를 갖다 준 것은 전적으로 피터의 결정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피터가 이 호의를 가지고 권유한 콜라를 거절한 피실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생각해서 일부러 콜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피터의 이 사려 깊은 호의를 내가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그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단 피터가 콜라를 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 그들은 이 상호성 법칙의 영향력 아래에 딱 놓인 거예요. 이 취알디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즉, 이 모든 중요한 선택권은 피터가 갖는 거다. 그러니까 피터가 갑자기 와서 콜라를 띡 갖다 줌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호성의 법칙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피터는 이렇게 호의를 베푼 다음에 나중에 뭐 행운권인가 뭔가 티켓을 팔았죠. 그걸 따지고 보면 이 피실험자, 실험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 콜라, 어떤 호의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 사람도 피터였고, 또한 그 결과 그들로부터 어떤 리워드, 보답을 달라, 그 행운권 팔았죠. 그 보답을 해야 될 건지 결정한 사람도 피터였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뭐 피터가 콜라를 주든 말든, 또는 뭐 나중에 콜라 주고 행운권을 뭐 나한테 팔든 말든 일단 콜라 거절할 수 있잖아. 나 콜라 안 먹을래요. 또는 콜라를 먹은 뒤에도 행운권, 나 이거 안 살랍니다. 티켓 안 살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궁극적인 선택권은 피실험자한테 있는 거잖아,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호의를 거절하고, 또는 호의를 이미 받아들인 콜라를 먹은 다음에 나중에 행운권을 좀 사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완전 안면 몰수하고 거절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HKS라고 하는 인도의 종교 집단 기부금 모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꽃을 준다든가 자그마한 책을 건네준다든가 이러면서 일단 줘놓고 기부금을 요구하는, 약간 강매죠, 강매.
자, 그런데 이런 HKS라는 종교 집단의 기부금 모집에 대해서 이 찰리니 교수는 되게 재미있게 본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본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로 분주한 공항에서 실제 이제 찰리니 교수가 본 거예요. 분주한 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다급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HKS의 한 신도한 사람이 재빠르게 접근하더니 꽃을 탁 건네주는 겁니다. 한 송이.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엉겁결에 그 꽃을 받아요. 하지만 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꽃을 다시 건네주려 하는군요. 그러자 HKS의 신도는 이 꽃은 HKS의 선물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HKS의 자선 활동을 위해서 얼마간의 헌금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여행객은 저는 이 꽃이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다시 한번 거절합니다. 그러자 HKS의 신도는 아닙니다. 그 꽃은 그저 우리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때 찰리니 교수는 그 여행객의 얼굴에서 명백한 갈등의 표정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꽃을 받아든 채 꽃을 주니까 받기는 받지만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 사회의 기초 질서가 되어버린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비록 원치는 않지만 얼마간의 기부금을 내놓을 것인가? 이 양자택일 사이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그의 얼굴에서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사소한 꽃 하나가 그 여행객을 이렇게 번민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 여행객은 그냥 가버릴 듯한 동작을 보이지만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떠나려는 동작을 시도하다가 다시 상호성의 법칙이 잡아끄는 힘을 쉽사리 팽개치지 못하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호주머니를 뒤적여서 1달러짜리 한두 장을 찾아내서 마지못한 동작으로 HKS 신도에게 건넵니다. 그걸 건냄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발짝 안 가서 쓰레기통을 발견하고는 그 꽃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는 가던 길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찰리니 교수가 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기부금을 권유하는 HKS 신도 역시 그들의 선물이 여행객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HKS의 신도들 중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한 여신도가 한 번씩 그 쓰레기통에 가서 사람들이 버린 그 꽃을 다 다시 들고 와서 또 털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재활용하더라. 이걸 본 겁니다. 자, 이 참 꽃은 이 꽃이 참 불쌍하죠.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여전히 충실하게 수행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 옳지 않냐 이것은 이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찰리니 교수는 이렇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 단순한 꽃 하나에도 내가 이 호의를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에 빠진다는 거죠. 자, 이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원치 않는 선물이 갖게 되는 이러한 영향력의 비밀을 알아차린 것은 단지 이런 HKS 같은 종교 집단뿐만 아니었습니다. 혹시 후원을 바란다 이런 인사말과 함께 열쇠고리 등의 작은 선물이 동봉되어 있는 자선단체로부터의 우편물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찰리니 교수는 그 책을 쓴 그 해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5통의 그런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들 편지 내용은 다 비슷했었어요. 뭔가 후원을 바라는. 그런데 뭔가 작은 물품 등이 동봉된 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단체에 얼마간의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이게 거절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런 거예요. 하하,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내가 원치 않은 호의를 받았음에도 빚진 감정은 생겨나더라.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밌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얘기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호성의 법칙은 이게 내가 뭔가를 먼저 베풀면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원칙인데요. 최알린의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작게 주고 많이 받더라는 거죠. 작게 주고 많이 받는 얘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면 이게 상호성이니까 내가 한 5 정도의 무게를 주면 상대방으로부터 5 정도의 무게를 받는 것이 맞는데, 5 정도의 무게를 먼저 줬다고 나중에 10, 15, 20을 받아내더라. 이건 또 왜 그렇지? 이 등가 관계가 아니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이게 불공평한 교환이 자꾸 생기더라. 자, 이 상호성의 법칙은 말은 좋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호의로 갚아야 한다. 근데 이 상응하는 이라는 말은 참으로 애매모호하다. 여기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리건의 실험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피터라는 조교가 콜라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콜라를 얻어먹은 피실험자에게 나중에 아이고 행운권 스탬프 좀 사달라, 티켓 사달라, 이런 실험이었었죠. 그 당시에 공짜 콜라 한 잔을 주고 나중에 한 장에 25센트 하는 행운권을 구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요. 이 실험이 행해진 때가 1960년대 후반기였기 때문에 그때 콜라 한 병의 가격은 10센트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실험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피실험자들은 2장의 행운권을 피터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구입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일부는 7장의 행운권을 구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센트 투자해서 작게는 20센트, 많게는 뭐 50센트까지 벌 수 있었으니 거의 5배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성의 법칙은 잘만 활용하면 이 호의를 서로 교환하는데 의미 있는 이 불공평한 교환도 이끌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최알린 교수가 자기 수업을 수강했던 한 학생의 예를 들어주더군요. 그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한 1년 전쯤의 일인데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제 차가 길가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전돼서 그래가지고 이 속수무책이어서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지나가는 차에서 저한테 내리더니 자기 트렁크 안에서 점프 케이블 가지고 와서 시동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제 차에 시동을 걸어줬습니다. 우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제 주소를 알려주고는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 달라,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나? 그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가 지금 수리 때문에 공장에 있는데 제 차를 한 2시간만 좀 빌릴 수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왠지 좀 꺼림칙해서 차를 빌려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전에 제가 한 말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구가 사고를 내서 저 차 완전히 폐차 처분할 정도로 망쳐버린 겁니다. 게다가 걔는 보험에도 안 들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최알린의 교수의 학생의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한 달 전에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차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에게 통째로 빌려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호의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교환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치알디니 교수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 아닐까? 즉, 우리는 말이죠. 남한테 빚을 진다는 것은 분명 유쾌한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신세 지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테 빚지는 거, 남한테 신세 지는 거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분의 유래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 그 예전부터 너무나 뿌리 깊게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빚진 상태를 불유쾌하게 이건 좀 좋은 거 아니야, 빨리 갚아야 돼, 이렇게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DNA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빚진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받은 호의보다 좀 더 큰 호의라도 내가 주지 그리고 빨리 이 빚을 갚아버리겠다. 똔똔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의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상 남한테 받기만 하고 전혀 갚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완전히 테이커. 이런 사람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겠죠. 오히려 지탄받겠죠. 도저히 상황이나 능력 자체가 안 돼서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호성의 법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좀 배척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달갑지 않은 오명을 뒤집어 쓰긴 참 싫다 때문에 때때로 나의 이 빚진 마음을 빨리 갚아버리기 위해서 공평하지 못한 교환도, 내가 후에 더 많은 걸 주더라도 빨리 이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흔히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비싼 저녁을 대접한 남자에게는 불편한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차 한 잔과 같은 작은 호의라 해도 빚진 느낌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뭔가 호의를 베풀 때 마음에 안 들면 그 빚진 마음을 갖기 싫어서 호의를 거절하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이 상호성의 법칙은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건데, 때로는 상응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가 이 상호성의 속임수 또는 상호성을 이용한 1보 후퇴 2보 전진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실제 치알디니 교수가 경험한 건데요. 자, 어느 날 내가 연구실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런데 11살, 12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나에게 다가와서는 자기가 보이스카우트 단원인데 보이스카우트 그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주최하는 서커스가 토요일 날 거행되는데 한 장에 입장권이 $5인데 좀 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치알디니 교수가 서커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단 거절했죠. 그러자 그 소녀는 전 그러시다면 대신 하나에 $1씩 하는 초콜릿 캔디라도 몇 개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알디니 교수는 하는 수 없이 초콜릿 캔디 2개를 샀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치알디니 교수는 초콜릿 캔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를 주고 초콜릿 캔디 2개를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유유히 사라져가고 있었고,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보이스카우트 걔는 처음에는 나한테 $5 입장권을 판다고 그랬지. 근데 이게 거절당하자 $1 가격에 초콜릿 캔디를 나한테 파네?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상호성의 법칙과 연결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 소년이 처음에는 $5짜리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서커스 입장권 요구를 했는데 No! 라고 거절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1짜리 캔디라도. 그럼 이 과정에서 소년은 한번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찰디네 교수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찰디 교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양보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차례가 된 거죠. 찰디 교수가 내 차례가 되다 보니까 나도 이번에는 무언가 양보를 해야만 된다. 그래서 원래 찰디 교수는 소년으로부터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소년이 커다란 요구에서 작은 요구로 한번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캔디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아니 뭐야, 그 어린 녀석이 이 세계적인 심리학 교수인 나를 갖고 놀았네? 아니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보했다고 나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이제 이걸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그러한 사고 경향이 인간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왜?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상호 협력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우리 사회적 만남을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 간에 쉽게 허용될 수 없는 상대방의 요청과 요구만을 되풀이하는데요. 그러므로 사회는 서로 이 부딪히는 수많은 개인적 욕구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어할 수단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호 절충 과정이다.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절충에 이르게 하는 지름길은 다름 아닌 상호 양보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상호성의 법칙이 상호 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부담이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해야 되겠다. 이 심리적 부담감, 내가 빚진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심리적인 불유쾌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양보하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마치 우리가 선물, 호의, 그리고 도움 등을 주고받는 것처럼 상대방의 양보에 따라서 우리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이 의무감을 느낀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일 이런 의무감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먼저 양보를 하겠습니까? 이 상호성이라는 법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먼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양보는 곧 상대방의 양보로 보답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DNA 속에는 상호성의 법칙과 상호 양보라는 이 기본적인 멘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다. 한 10 정도를 원한다.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이라고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양보해서 그럼 10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를 협상 전술에서는 aim high라 그러거든요. aim이 겨누다, high가 높이, 높이 겨누다. 즉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더 높이 겨누는 aim high가 훨씬 더 내가 원래 원하던 것을 얻을 확률이 크다는 건데, 이 aim high라는 전술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헨리 키신저가 자기가 전 세계 어디서 협상을 하더라도 이 aim high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유명한데요. 이런 aim high 전술이 가능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상호성의 법칙, 요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찰디네 교수는 요 녀석 봐라, 보이스카우트. 그래서 과연 이런 게 먹히는지,
뭔가 처음에 과한 요구를 하고 두 번째 그게 안 되시면 뭐 짧게라도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식의 요구가 과연 먹히는지 자기 대학 조교들을 다 동원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요청을 하는데도 일단 일주일에 3번 뭐 아니면 한 달에 4번 이렇게 일단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러다가 싫어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거절당하는데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그러시면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당 부분이 먹히더라는 거예요. 한 3배, 4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 그러면 처음에 20을 요구하고 10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럼 처음에 한 100을 요구하고 나중에 10으로 깎아주면 이 사람이 더 잘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바이란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 100을 요구하고 10을 가져간다. 이렇게 처음에 요구가 너무 극단적이면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건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을 갖고 논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유능한 협상가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 만한 정도의 최초 제안, first offer.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할 때, 가격 제안할 때 first offer를 첫 제안을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그래요.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좀 싫어하겠지. 그러니 딱 내가 받고 싶은 just 그 금액만 딱 요구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거절해버리면 더 깎을 수도 없고 깎으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또 상대방이 깎아달라 그러는데 내가 안 깎아주면 나는 너무 융통성이 없고 상대방 편의를 안 봐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많은 걸 요구했다가 작게 요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변형된 방법이 이런 게 있대요. 뭐냐면 방문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법 중에 비슷한 게 이런 게 있답니다. 이 방문 판매업자들의 최상의 목표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거겠죠. 그런데 고객이 이만저만한 이유로 못 사겠다라고 거절을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제안을 하고 조금 이렇게 당신이 내 물건 사주지는 않지만 요거는 좀 해주면 어떻겠노?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다름 아니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분이 없습니까? 귀하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이 물품을 필요로 하거나 사줄 만한 친구 몇 분이라도 계시면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대신 그 친구분께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그럼 당신 물건 사기 싫다고 하니까 내가 굳이 물건 사라고 내가 강하게 요구는 안 할 텐데 대신 좀 소개 좀 시켜주라. 이제 이렇게 하라는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예전에 또 그런 것도 본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또 추천해 주는 이것도 사실은 보면 좀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를 추천하면 그 친구한테 또 이 친구가 이 세일즈맨이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구매를 거절하시니까 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네요. 대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말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좀 세일즈를 했는데 결국 제가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당한 이유가 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이 물건이 필요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제 이 세일즈 방법이 좀 잘못됐다든가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다른 걸 할 때도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 이 절대 물건 안 사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물건 안 사줘도 되니까요. 대신 제가 뭘 좀 못해서 거절당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한 말이죠. 이러면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뭐 당신 처음에 왔을 때 접근 방법이 너무 좀 들이댔다. 또는 당신이 그 옷이 너무 좀 뭐랄까 세일즈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너무 신뢰감을 안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좋은가? 첫 번째,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미숙한 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조언을 하게 되면 그냥 세일즈맨과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멘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객은 내가 이 친구한테 뭔가 조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조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상치도 않던 케미칼이 서로 흐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그냥 아이고 뭐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어떤 점이 좀 미흡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 이것도 보면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들어줄 수 있지. 왜냐? 물건을 안 사셔도 된다라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상대방은 또 나한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다. 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성의 법칙은 뭐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심리, 그다음에 인류 사회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런 심오한 얘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설득의 법칙 중에 첫 번째 상호성의 법칙을 설명드렸고요.